우리 주간복심의 30번째 초대 손님으로 반영을 모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반영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개, 어, 긴장하셨나요? 네, 특별히 뭘 소개를 할 준비는 안 했는데,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에서 거의 다 소개가 될 것 같아서, 네네네. 대략적인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들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히 대답을 하면은 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인터뷰 때 트롤형 지목을 받으셨어요. 지금 지목 트롤형이 지금 여기 지금 듣고 계신데, 일단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트롤형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트롤 형하고는 특별히 얘기를 1대1로 해본 적도 없고 네네, 해서, 네네네. 어, 왜 저를 지목했는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지목을 당했다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주간 먹시민 이제 하신 분이 다음 취미 지목하실 때 뭐 가깝게 지내고 잘 알고 그런 분들 지목할 때도 있지만 또 이 시민 되게 궁금하다, 이 시민 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럴 때 또 지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네, 네, 트롤형 같은 경우에는 반형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네, 네, 아무튼 그 트롤형께서 지목을 해주셨으니까 또 이번에 주간 박신민의 또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트윗에 질문을 받았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왜 닉네임이 반인지 궁금하시다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동방형, 산호형, 스기형, 남구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왜 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나요? 제 트위터를 보셨던 분은 제 계정이 아드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봤을 수도 있고 할 텐데요. 네네네, 맞아요. 봤어요, 저는. 네. 네,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크리스찬인데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네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도마복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네, 거기에 도마복음이라는 성서가 있는데 그 도마복음은 지금 현재 성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성서예요. 네네네. 네, 각각으로 아시네요. 그 성서에 제가 빠져서 공부를 좀 하다가 거기에 이어서 다른 이제 기독교 이전의 종교, 그 이전의 종교, 뭐 영지주의, 그리고 뭐 배화교는 조로아스터교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뭐 길에서 보통 만날 때 도를 아십니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 도가 길 도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길도자가 아드바는 불교 범어에서 쓰고 있는 산크리스토고 네네. 불교 그 산크리스터. 제가 지금 닉네임이 안하고 길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네, 그 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게 와. 그 아드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드반을 쓰다가 아드반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다 잘라내고 반이라고도 하고 반이라고 그 반이 뭐 어떤 경우에 절반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저런 좀 복잡한 내용으로 좀 심오하게 저는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저는 가볍게 질문 드렸는데, 그 닉네임 안에 엄청난 또 심한 뜻이 있었네요. 와. 저희 그 주간 먹시민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또 심오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은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형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반형이 아침마다 투자 관련된 글도 올려주시고 해서 이 많은 시민분들이 이 투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일단 내저하주 형이 일단 조금 투자랑 좀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농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도 하시고 직업이 몇 개십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제 직업은
근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주간 먹시민 인터뷰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저희 그 버그시티는 북해들의 가상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키지 않으시면은 현생에 대한 질문이면 네, 현생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네네네네. 저는 그 뿌리를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뿔이요? 우리 산업에 아 필요한 구리 네네 제가 예,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해외 선물이나 뭐 국내 선물에서 선물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얘는 실제 구리를 하고 팝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그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온 지가 한 20년 넘게 해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쪽 관련해서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구리를 올리고 있는데 구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닥터 카파라에서 네네. 경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 세계 경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네네. 왜냐하면 구리가 모든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리를 올리고 있는데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금융 투자나 뭐 주식이나 뭐 기타 여기에서 뭐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투자를 다 하는 분들이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주식이나 뭐든 하든 어떤 걸 하든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커피에 관심이 있다면 커피 선물을 한번 해보고 옥수수 뭐 곡물류가 관심이 있으면 곡물류 선물을 해보고 금이나 뭐 이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걸로 거래를 해보면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네네네. 원자재 선물이 어렵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사실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되게 쉬워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는 주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이 제일 쉽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트롤 형께서 지금 비트코인 진짜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트롤 형, 네. 어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 정리가 어떤 아, 질문이었지? 내자주 형이 예. 그 농사도 하시는 것 같고, 투자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업이 몇 개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직업은 뭐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농사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하고 있는데 아, 청송사가 그, 유명하죠. 네, 저희는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사과는 아,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 사과를 이제 지인들한테만 우리가 한 상자 3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만. 근데 올해는 지인들한테 팔던 그 3만 원짜리 사과가 공판장에서 10만 원을 넘게 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버거시티에 회원분들한테는 그 3만 원에 다 팔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올해 사과 작황이 좀 문제가 생겨서 버거시티에다가 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 기존에 저희 그랬군요. 사과를 제 지인들한테 팔던 것도 아무것도 못 팔아. 제가 뭐 우리 지금 현재 버거시티 회원들 중에 일부한테 사과를 드리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담아서 제가 3만 원에 드렸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무튼 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과 수확을 하면은 아마 제가 3만 원이라 한 게 그냥 지인들한테 드리는 가격이니까 팔 수 있으면 꼭 팔고 싶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내년에는 우리 버글시티 시민분들이 꼭 3만 원이 아니더라도, 네. 10만 원 이게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꼭, 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거라서 네네네.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걸 꼭, 뭐야, 지금 버그 형이 말씀을 근데 해주시는데, 사실 3만 근거로 원에 해도 드리는 되고, 게 네네. 3만 원에 드리는 게 공판장에 파는 것보다 싸게 나가는 거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개별 포장도 해야 되고 보내려면
사실 좀 귀찮긴 한데 그래서 지인들한테만 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버그시티에 저 곧 그 금고에 대한 호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꼭 네, 금고로 우리 반영 가족분들이 하시는 사과를 내년에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스 형께서 시스 형 제자세요, 반영이? 네, 저 시스형 아, 제자입니다. 그렇구나. 그 내 제자 반영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사과 네. 농사를 하고 있지만 반영도 다른 집거 사 먹는다고 하셨다는데 올해에도 사 네네. 먹었는지 사 먹었다면 어디 거를 사 먹었는지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과를 그 청송 아래쪽 아랫부분 청송에 있는 상옥 사과라는 사과를 사 먹는다고 했었는데 아, 상목사과? 네네네. 상옥 사과라고 있어요. 그 황옥 지역이 사과요? 별로 네 아, 상옥이라고. 상옥? 근데 이 사과는 뭐 시중에 거의 판매되는 게 아니라서 사과 품종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아, 지역이요? 상옥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인데 그분 그 지역에 가서밖에 보통은 그 지역에 가서 사 먹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판매를 한 번씩 하거든요. 길게는 안 하고 그때 사 먹어 보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매년 보면 이게 좋은 품질의 사과는 인터넷으로 팔지 않고 한 뭐 팔아도 한 달 정도 하자가 있는 제품들만 팔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사 먹어도 괜찮은 맛있는 사과라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과밭 옆이니까 거기 가서 사 먹고 해요.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먹고 싶어지네요. 또 시중에 잘 안 나온다니까는 되게 궁금합니다, 네. 맛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과에 대한 질문도 많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투자 쪽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메타루카 형께서 네. 이 반형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궁금하대요. 살짝 공개 가능하시면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암호화폐 쪽은 뭐 이래저래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요. 반형, 그 금액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아, 그냥 네. 퍼센테이지 정도, 퍼센테이지로. 그 그리고 선물은 네네. 사실 제가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윈드 마진 채널에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차트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꼭 네. 가봐야겠네요. 와, 뭐 어떻게 보면은 리딩방처럼 하고 있긴 한데요. 종이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떻고 뭐 현재 저점과 고점이 어떻고 뭐 폭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올리고 있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올리는 게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그렇죠. 내가 적는 글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데 참고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분석한 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참고인데 그 참고가 혹시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그, 마진 트레이딩 방이 아니라 따로 게시판을 만드셔가지고 반영의 글을 보고 싶은 분들만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을 제가 동시에 하기도 어렵고 아, 동시에 하셔야 되니까. 실제로 네네네. 네, 지금 트레이딩 하는 상황에서 차트를 계속 음, 보여주면서 지금 맞네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이평선 차트하고 보조 지표들하고 그리고 캔들 차트까지 동시에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오, 대박이네요. 그래서 네, 그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를 계속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어, 실제 거래랑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 실마진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아, 실마진 거래.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현재는 윈드 마진에서 올리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제가 벙마진에서는 그거를 안 올리고 윈드 마진에만 그래서 인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가셨군요. 사실 윈드 마진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해서 네네네. 제가 실마진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사실 실마진을 작년에
비트코인을 전 시작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접근을 했다가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아, 좀 비트코인은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심리가 되게 많이 작용하는 음, 변동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해보니까 저는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던 거다 보니까 실제로 한 100달러 가지고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지금은 수익이 한 5천 달러 정도 된 것 같아요. 5천 만 달러 가까이 됐는지 와, 어떻게 대단하시네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진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 마진을 실마진을 누군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카피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트레이딩은 실제로 자기 돈은 필요가 없고, 근데 돈은 실제 마진하는 것보다 돈은 더 벌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뭐 실마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관련해서 그 같이 해보면 될 수도 있어요. 어, 좋네요. 시스 형께서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데, 네, 아,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투자 초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솔선 형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자,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포트폴리오는 아까 사실 제가 가상화폐는 가지고 있는 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국내 주식이 대부분이고 선물은 그냥 재미 삼아서만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럼 선물도 근데 주식 하시고, 중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냥 어, 종목 이름보다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주시죠. 카테고리. 저는 제가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아는 것만 산다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아, 네네. 잘 모르는 건 안 사요. 근데 뭐 제가 저번에 처음에 여기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 현재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는 그냥 사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하셨죠, 여러분들? 오, 알겠습니다. 이유는 효성 첨단 소재는 사실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여기는 뭐 그냥 사두면 돼요. 아, 네. 어디에도 연결이 다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탄소섬유라고 하면 탄소섬유를 만드는 되게 유일한 기업이에요. 아, 탄소 섬유요? 네. 탄소섬유는 앞으로 계속 쓰일 그 원자재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도 탄소섬유가 없으면은 수소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탄소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친환경이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친환경은 아니에요. 아, 그건 타이어를 아니에요? 태워서 만드는 거라 가지고요. 원자재. 그렇구나. 그게 환경 알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있어서. 야, 반영께서 또 하나 픽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투번선 아시죠? 투번선 투자는 본인 선택이니까 잘 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또 국내 주식도 하시네요. 대충 이거 퍼센테이지 물어보면 아까 전에 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형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올려주시는 정보들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대요. 정보 출처가 있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정말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는 사실 다 엉터리잖아요. 뭐 차트는 어떻게 엉터리인데 해석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차트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차트는 네. 엉터리인데 한 가지는 있어요. 어, 심리, 심리. 심리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뭐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돈을 받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맡긴 돈을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한을 올리겠죠. 제가 이때쯤에 가격 진입을 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얼마큼 목표로 하고 손절은 언제쯤 하겠다는 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걸 예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근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이게 생산 원가, 물론 생산 원가가 나오긴 하죠. 그 채굴 원가라고 생각하면 생산 원가가 되겠지만, 그런데 일반 산업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가치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거의 오로지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서 모두가 다 차트만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내가 진입하는 금액이랑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랑 내가 손절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게 철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손실가가 왔다 하면 손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버그시티에서 하는 마진은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 물을 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순위 시스템 때문에 좀 그렇죠. 아니, 근데 순위 시스템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절할 타이밍에 손절을 안 하고 물을 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재미니까. 네, 실마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네, 네, 손절해야 된다. 실마지는 네. 저 진입할 때 내가 틀렸다 생각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실마진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솔방울 형이 마진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하는 형아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궁금하대요. 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음,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참 얘기하던 것 중에 이어지는 거였는데 심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우리가 차트를 보면 우리가 추세를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고 그쵸? 이동평균선이 뭐 20선, 60선, 120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지가 되고 저항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수 있어요. 다 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보조 지표도 이제 상대 가열 지수, RSI니 MACD 뭐 기타 이런 보조 지표들을 많이 봅니다. 늘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쓰는 보조 지표가 그러니까 이게 보조 지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직관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그 보조 지표가 올라야 되는 신호다라고 하면 오르고 내려야 되는 신호라 하면 내리는 게 보통 거의 맞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 보조 지표 따라가면서 이제 이 추세를 보는 보조 지표들은 항상 추세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인가 보다 또는 하락 추세인가 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캔들 차트가 도움이 돼요. 근데 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캔들 차트 그리고 이평선, 보조지표 이런 거를 배워두면 배운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심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도박이죠, 도박. 네, 모르면은 그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사고 왜 팔고 하는 거를 잘 모르니까 배워두면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 두세 시간이면은 다 알지 와, 않을까? 두세 시간? 한 시간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그, 이번에 마이크를 키셨으니까 한번 다음에 네, 좀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광장에서 한번 네,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시간이 알겠습니다. 되신 한해서요. 네, 네, 아무튼, 야, 반영께 또 이런 또 엄청난 정보를 이렇게 듣게 되다니, 자, 혁명형이 또 질문 주셨어요. 실마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고, 현재까지 성적 공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아까 제가 얘기를 실마지는 이 했어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실마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3, 4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신 거죠? 네, 3년 전부터 해서 음. 처음에 뭐
제가 그때 기억하면 한 $50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네. 바이낸스에서. 와, 진짜 그래서 $50, 진짜 재미로 하셨네요. 네, $50 가지고 그게 한 달 정도 하다가 다 잃었어요. 아, 처음에 네.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서 재미 삼아서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50 가지고 처음 했을 때 한 400~500달러까지 수익으로 늘렸어요. 네. $50를 가지고. 와. 와, 이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청산 다 됐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100, $50 갖고 안 됐으니까 $100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100로 그렇게 뭐 하면서 청산도 몇 번씩은 돼봤는데 뭐 큰 돈을 사실 안 해서 없었는데 아무튼 재미있게 했어요. 작년에 특히 수익을 많이 받고 올해도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오, 그게 작년에 수익이라기보다 대화장일 재미로 때 하니까 수익을 거셨군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 자, 승리 형이 반영 그 비트코인 정보 수집은 어디에서 주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보 수집은 사실 정보 수집이랄 건 없는데요. 일반 뉴스에 나오는 것들, 코인판도 기웃거리고 있고, 그 코인 글래스라는 사이트도 보고, 코인 글래스요? 코인 글래스. 이게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돈을 내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무료 정보만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이거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 보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그냥 특별히 어디에서 정보를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 자, 가위손 금자씨 형이 어떤 투자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또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예, 주로 원자재 쪽, 특히 구리 쪽 선물, 이 관심사라고 예.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는 관심사가 아니라 제 업이니까. 업이니까 뭐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그러면 네. 원자재 쪽에서는 구리 말고는 또 어떤, 뭐 주로 다 보시겠지만, 또 어떤 걸 또 자주 주로 많이 보시나요? 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선물이나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미국 달러 지수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미 국채, 국채. 10년 만기 음, 국채 음, 그 두 가지는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죠, 기본. 왜 보통 제가 저희 향을 띄워두는 게 차트가 뭐 차트를 제가 동시에 한 10개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열 개요? 네, 와, 당시 열어두는 게 한 10개 정도를 열어두는데 제일 의미 있는 게 물론 시기적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뉴스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현재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보고 달러에 따라서 모든 게 변동이 되고 있었으니까 네네. 10개나 그래서 켜놓고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와, 대박.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투자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워낙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30분 정도 지났는데, 30분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네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새로 투자 관련으로만 한번 시간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투자 쪽 얘기 해봤는데, 그러면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또 웹3랑 버그시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코스 형께서 코인이랑 NFT에 입문한 계기를 물어보셨어요. 3, 4년 전에 코인 쪽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된 건가요? 코인은 뭐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 좀 신봉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NFT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NFT에 대해서도요? 네네네. 예. 저는 제가 주변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은 이마트 가서 뭐 물건 사지? 너 지금은 쿠팡 가서 물건 사지? 나중에 되면 NFT로 산다 전부 다. 오, 새우깡도 NFT로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NFT는 사실 모든 그게 어떤 거든 그게 무엇이든 다 변환 NFT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공급자 입장 이 얘기는 하면 좀 길어질 것 같다. 뭐 어찌됐든 나중에는 냉장고를 살 때도
NFT로 사지 않을까. 어떤 물건이든 NFT로 가치를 NFT로 매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실제 제품이 NFT가 될 수도 있으니까 NFT LG전자의 홈페이지에서 NFT 냉장고를 하나 오프라인 마켓에 가서 NFT를 제출하면 실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NFT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LG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자가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사더라. 그 상거래에서 부정행위라고 해야 되나? 우리 뭐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파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 네. 덤핑 물량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NFT로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유통 경로를 따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만이 아니라 네. 공급자들도. 공급자들도요. 네. 공급자들이 덤핑이라는 그 시장 경제에선 덤핑이라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네. 덤핑이라고 해서 뭐 100만 원짜리 제품이 80만 원, 70만 원에 팔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게 그렇죠. 지하 경제 쪽으로 내려가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80만 원에 파는데 그 회사는 돈을 벌거든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손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NFT로 하게 되면 없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가전제품을, 네. 아, 그렇게 설명을 가전제품, 해주시는군요. 주변 분들한테. 와.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그러면 어, 그 주변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당황해하죠. 주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카카오가 클레이튼 생태계 만들고 NFT 시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처음에 거기 투자했다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핀시아로.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다가 버그형을 만났습니다. 아, 네. 도시에서 도시에서. 오셨군요. 반영. 도시에서 아 이제 카카오는 망했지만 네이버는 그래도 전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야 국내 망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우리 그 오픈시가 전 세계 NFT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NFT 마켓들이 전 세계의 0.01%를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1%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네. 1%뿐 그때 아니라, 되면은 네, 2, 3% 예, 가야죠. 5%까지 가야죠. 그때 되면은 우리가 냉장고를 사러 쿠팡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NFT 마켓에 접속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인은 3, 4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고, NFT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NFT 그냥 비슷하게 사실 알게 된 건데, 그 코인을 NFT, 접하고 또 이제 알아보게 되면서 NFT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또 그냥 저절로 따라 들어오신 그런 네, 케이스인가요? 네, 그 NFT라는 개념 자체가 재밌어서 저는 이제 이 NFT도 충분히 앞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NFT 시장에서 그 언젠가는 모두가 NFT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국내 그러면 카카오가 하니까 카카오가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 했었고 지금은 네이버가 하니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낫겠지 하고 네이버로 온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기 형이랑 틱토키 형이 또 질문 주셨는데 버그시티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하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도시에서 버그 폴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이제 들어오신 케이스군요. 네. 이렇게 또 버그폴리가 우리 버그시티의 인재를 또 한 분 구했습니다. 신나는 겨울형이 반영 버그시티에서 주로 머무시는 곳은 어디신지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마진일까요? 마진방? 제가 저희 광장은 왼쪽 밑에 하나 천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사냥터도 하나 열어놨고요. 그리고 힘들 마진에도 하나 창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아, 동시에 그냥 다 계시는군요. 은혜는 뭐 잠깐 들어가서 다 올인되고 나오는 곳이라서 열어둘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렇게 또 다 그냥 두루두루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버그시트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 승리 형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월급 루팡을 좋아해서 네. 회사에 있을 때만 열어두거든요, 거의. 있을 때만. 야, 집에 오면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하기도 불편하고 집에 와서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래서 네. 그 월요일 날 우리 퍼즐러들끼리 할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요. 아, 네. 그 외에는 초창기에는 버거시티에서 하는 거 하나 다 다 보긴 했는데 뭐 이게 이제 퇴근하면은 사실 잘 안 보긴 해요. 아, 근데 퇴근후가 조금 유튜브만 취할 잠깐 시간이시군요, 보는데 관영께서는. 저 그냥 회사에서 아, 보통 버그시티가 평일 밤 10시 이후가 되게, 프라임 시간대잖아요. 근데 반영은 조금 다르네요, 새벽 프라임 4시 반에 시간대가. 일어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네네. 제가 일찍 자요. 아, 그러니까요. 조금 시간대가 보통 평균 시간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우리 그 반영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평일 오전이나 4시 전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혁이 형이 반영 버이낸스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진혁이 형은 제 버이낸스에 버이낸스에서 네, 많이 잃었어요. 많이 넣으셨어요. 아, 버이낸스가 또 조금 약점이시군요. 우리 반영한테는. 아,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예. 네, 우리 카카브로 형이 더 따시면 된다고 이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투자 많이 했습니다. 아, 네, 투자. 아, 좋고요. 자, 가이손 금자씨 형이 반영 반갑다고 해줬고, 우리 버그시티의 네.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거 버거 형도 보고 있는데 네네. 그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솔직한 의견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엄청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네네. 제 생각에는 버거 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음,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지는 게임은 안 하는데 그냥 현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거든요. 뭐, 그거야, 그쵸. 뭐,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 다 틀리니까요. 아, 우리 또 반영 또 솔직한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버거 형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니까요. 그건 또 나중에 차차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그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또 시장 상도 안 좋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버거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광교산에 가가지고 또 귀인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시니까요. 네, 아무래도 또 좋은 기운을 받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코스 형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엔잡러 반영인데 우리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네, 젊었을 때는 네, 네. 시간을 아껴 쓰자 고민해서 뭐 양치하면서 화장실 일을 본다든지 아, 멀티태스크로.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아껴서 이제 뭔가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안 아껴요. 그냥 삽니다. 그냥 그냥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 뭐 하나씩 해가면서 멀티태스크가 아니라 그런 방식인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 보이는 대로
오늘만 산다 생각하고 사는 거. 아, 오늘만 산다. 정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네. 아니, 저기 버이낸스에 가면은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런 분들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틴니 형께서 반형은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 취미생활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어떤 취미 생활을 많이 홍대에서 공연, 하셨나요? 홍대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와, 공연도요? 와, 대박. 예, 그리고 그 인포 마리나에서 요트도 매일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탔어요. 요트도 그리고 그때는 암벽 등반도 다녔고 암벽 등반요? 수영도 하고 오, 네. 이런저런 거 다 했는데요. 제가 그 원래 이제 일산에서 이제 10년 전에 일산에 있었거든요. 네, 일산에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네, 어 사실 이 여기가 문화적으로 좀 고립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네. 딱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할 게 없나요? 부산은 그래도 한국의 제2도시 아닙니까? 서울 경기도에 비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수도권이랑 비교하면 또 여기서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네 네. 동호회 활동을 하려 하다가 뭐 특별히 그 활성화된 곳이 없다 보니까 부산 경찰청에 부산 경찰청에서 밴드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밴드 그거 하시는 분을 하다가 가르치다고요? 그걸 하다가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다 중단된 상태예요. 아, 야, 아니, 반영이 어떤 분이신지 갑자기 엄청나게 궁금해지네요. 아까 전에 버거 형이 말했던 광교산의 그 귀인 같은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하는데, 그럼 지금 시스 형께서 물어보셨는데, 악기는 어떤 걸 다루시나요? 저는 뭐 특별히 잘 다루는 건 없어요. 근데 되는 건 좀 있는 편이라서 저 기타도 뭐 조금씩 하고 뭐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특별히 잘한다 이런 건 없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자랑을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나는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한다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투는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그럼 노래도 하시나요? 노래? 제가 노래하는 거 하신 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시간 버그시티 아니 제가 시민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노래하는 거는 될 것 같고요. 그건 안 됩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노래를 들을 수는 있어요. 정말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네,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네. 그럼 짧게 유튜브에도 있긴 하거든요. 한 소절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녹음된 걸로? 네, 아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로 있죠. 아, 파일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주하고 이랬던 거. 네네. 아, 그럼 다음에 한번 조금 광장에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반영.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면 반영의 그 텐트에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이면 또 쓸려가 버리니까. 아니 제 텐트 지금 없어요. 아, 정말요? 텐트 없으신가요? 저 텐트 본 것 같은데. 예. 시수형께서 반영 방송 한 번씩 하자고 하시네요. 원래는 제가 고전 음악 관련돼서 방송을 하려고 기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고전 음악이요? 클래식에 대해서. 클래식이요? 예. 근데 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네. 한번 해볼 거예요. 클래식에 대해서는. 한번 해주십시오. 되게 궁금합니다. 예. 조만간에 그 클래식 방송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동방형께서 일할 때 말고 시간 나면은 뭐 하고 노시는지 궁금하대요. 아까 요즘에 취미생활 별로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나마 좀 하고 뭔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 시간 때. 그래서 요새는 사실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요. 예. 정말요? 뭐 특별히 뭘 하지 말자라고 요새 살고 아, 있어서 워낙 한 게 많으셔가지고 요즘엔 안 한다. 안 하는 게 그냥 하는 거다. 특별히 뭘 하지 말자 이게 사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워낙 많이 하셨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걸 이제 메인으로 뭐 버그시티에서 이제 하시면 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로터스 형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버그시티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지금 복영도 계시니까요. 한번 뭐 바라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버그시티에 바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버그시티는 뭐 나한테 한 즐거움이라 가지고 아, 네.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또 영역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역을 넓혀 나가는 버그시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반영이 또 도시를 통해서 오신 것처럼 또 다른 또 여러 장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 인터뷰 마지막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늦은 밤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신 시민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거의 뭐 30분 넘게 듣고 계신데 우리 버그시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렬한 한마디. 아, 누리형 심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완벽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 너무 시민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션이 형께서는 반형이 여자인 줄 아주 아셨대요. 아, 또 이게 또 우리 버그시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별도 모르는 마이크를 켜자니. 반형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가해주신 우리 반형 정말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시민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반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마이크로. 마이크 감사합니다.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